네. 이러한 어떤 한국의 신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신무용은 당시의 어떤 민족의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것. 일제 식민지 상황이었고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했다라는 점. 이것은 참으로 뼈아픈 부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신무용을 선도했던 대련이나 그 왕급분 이런 선생들은 그들이 직접 항일 무장투쟁에 전사로서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중국의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철저하게 민족의 현실에 외면했었다는 점. 외면하고 대신에 무엇을 했느냐? 무용시에 무용시를 지향하는 춤, 즉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서정적인 감정의 토로, 정서적인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정서나 심리적인 내용을 표출하는 무용시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무용시는 어떠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는가? 우미, 여성적이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이런 우미를 강조하는 춤을 췄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신무용은 작가 정신이 미흡했다라는 겁니다. 근대의 어떤 서양에서 이 새로운 춤, 뉴댄스나 노예 단츠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이었는가요? 그것은 바로 작가 정신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무용은 우리의 뉴댄스, 우리의 노예 탄츠라고 할 수 있는 신무용은 작가 정신이 미흡했다라는 겁니다. 작가 정신이 미흡하고 대신에 무엇을 지극히 지가 주관적인 그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아름답게 표출하는 것에 주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의 현실이나 주위, 이웃과 사회에 대한 어떤 발현이 전혀 없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결정적으로 이런 신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분들 널리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고전 소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흥부전이나 뭐 여러분들 많이 아는 흥부전도 있을 수 있고 뭐 고대 소설 이런 거 있죠. 구운몽이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고전 소설은 일제 시기에 신소설로 서양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이 들어오면서 신소설로 변모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인적의 혈의누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신소설 작품으로 꼽히죠. 그리고 이런 신소설은 서양적 충격이 이렇게 수용한 우리의 고전적인 요소 속에 서양적인 충격이 들어와서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소설을 신소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설은 어떻게 넘어가요? 마땅히 오늘의 어떤 소설, 즉 현대 소설로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 시가 있었죠. 한시라고 하는 우리나라 옛날부터 하는 고전적인 시가 있었고 이것이 서양적 충격 속에 서양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시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신체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는 어떻게 현대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고전 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전통춤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서양적 충격 속에 함께 신무용으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신무용은 마땅히 현대의 춤으로 변모해야 마땅합니다. 즉 이 신무용은 신소설이나 신체시가 그래했던 것처럼 과도기적인 한 상황으로서 일정 시기 동안 추어지다가 없어지고 새로운 현대 소설, 현대시처럼 현대춤으로 이행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춤에서는 여타의 장르와 달리 신무용이 현대무용으로 이행되지 못한 채 한국 창작춤, 즉 현대춤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한국춤을 한국 전통춤과 한국 창작춤으로 구분하고 한국 창작춤을 현대춤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신무용이라는 이 춤이 한국 창자춤, 즉 한국 현대춤의 전형이 되어서 이것을 바탕을 두고 끊임없이 창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립극장에서 국립무용단에서 하는 다수의 춤들이 여전히 신무용의
기초한 창작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타의 장르에서는 신소설, 신체시가 있은 다음에는 현대소설이나 현대시로 이행했는데 우리는 신무용에서 현대춤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신무용이 하나의 현대춤의 전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모범적인 전형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신무용이 계속해서 재창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단절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 장작춤으로 분류된 신무용이 1990 년대 이후 그리고 2000 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신무용 계열의 춤들이 전통춤으로 둔갑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채춤 같은 거 있죠. 부채춤은 1956 년에 김백봉 선생님이 자신의 창작 공연에서 창작한 작품입니다. 이것이 뭐 아주 역사성이 오래된 어떤 그런 춤이 아니라 창작한 작품입니다. 즉 신무용 계열의 창작 작품입니다. 소구춤도 마찬가지고 장구춤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1950 년대, 60 년대, 70 년대에 만들어진 신무용의 베이스를 두고 창작되어진 창작춤 계열들입니다. 그리고 입춤이나 산수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어 대부분 옛날에 기방에서 추어졌던 걸 누가 한동안 주로 국립무용단이나 이런 식의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창작춤을 신무용을 중심으로 추시는 분들이 말년에 대체로 이 기방에서 췄던 춤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각종 다양한 입춤과 산조춤을 오늘날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것이 전통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춤들이 많습니다. 입춤도 여러 가지 뭐 종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산조춤도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뭐 누구누구 산조춤 해 가지고 많이 추는데 이러한 입춤과 산조춤의 대다수가 기본 바탕은 뭐 일제시대 기방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기방의 뿌리가 있다 하더라도 창작적인 신무용적인 요소를 플러스해서 창작된 작품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채춤이나 소고춤, 장구춤은 원래 창작된 춤이고 입춤과 산조춤도 기방춤의 베이스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무용적인 창작이 많이 가미된 작품들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특히 2000 년대 이후에 전통춤으로 이야기되어지면서 전통춤의 주요 레파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춤판 공연을 보러 가면 대부분 뭐 부채춤, 소고춤, 장구춤, 입춤, 상구춤 추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이렇게 전통춤으로 둔갑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전통춤 양식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양식이라고 해서 이게 전통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고착화되어 있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형식을 의미하는데요. 은밀한 의미에서 부채춤, 소고춤, 장구춤, 입춤, 산조춤은 역사성이 그렇게 오래된 춤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통춤의 양식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춤 양식 교육에 있어서 부채춤이나 소고춤이나 장구춤, 입춤, 각종 산조춤을 중요 레파토리로 선정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과연 이들 춤들이 전통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가? 전통춤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10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오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훌륭하고 가치로운 것이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가치 평가가 내려져야 되는 춤들입니다. 이러할 때 일정 100년 이상의 시간과 역사성과 그리고 공동체 내부에서의 가치로운 춤이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평가가 내려진 춤을 소위 말해서 이 두 가지가 갖춰질 때 전통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전통춤 레파토리에서 많이 추어지는 부채춤, 소고춤, 장구춤, 각종 입춤과 산조춤은 이런 시간상 100 년이라는 역사 100 년이라는 시간도 채 채우지 않은 춤이 태반이고, 또한 공동체 내부에서 가치로운 춤이라는 그 객관적인 가치 평가도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 춤들을 전통춤 양식 교육에서 중요한 레파토리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소간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무용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쭉 이야기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용 교육을 하러, 그리고 무용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할 때, 특히 전통춤 양식 교육과 관련할 때 우리가 뭐 레파토리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사정들을 고려해서 전통춤 레파토리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반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통춤이 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면 부채춤, 뭐 소고춤, 장구춤, 그리고 각종 입춤과 산조춤이 전통춤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전통춤이야."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아직 전통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역사성에도 부족하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래된 춤이 아니고, 또한 그 공동체 내부에서 객관적인 훌륭한 춤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춤이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레파토리 선정할 때 한 번 더 재고하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쭉 이야기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